자,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자,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1번에 이제 상속인에 의한 신청. 상속인은 이제 포괄성계인이라 그러죠. 상속인, 포괄성계인이란 등기 신청. 포괄성계인에 의한 신청. 조심해야 돼요. 상속 등기가 아니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야. 자, 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상속 등기는 등기원이 상속이야. 요거는 단독 신청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컨대 갑이 이 집의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상속인 앞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A, B, C 이렇게. 요게 상속 등기고, 이건 당연히 돌아갔으니까 단독 신청이죠. 예, 이거는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성계 등기. 이거는 댕댕저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이런 뜻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자, 갑이 을과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아니면 뭐 교환 계약했다, 증여 계약했다. 이런 이제 등기 원인이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습니다. 예컨대 1월 1일 했어요. 했으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고 2월 2일 날 사망했어요. 자, 이거는 등기원이 요거죠. 이쪽은 상속이 등기원이에요. 공동신청이에요. 요렇게 해야 될 걸 돌아가 있으니까 이 등기 의무자에 조심해야 돼. 등기 의무자에 만약에 이제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만약에 상속인 A 혼자 있다고 하죠. A 둘이 있어도 맞아. 그럼 이 사람이 갑을 대 요렇게 등기 신청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 등기 요를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상속인이 요렇게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부에 보면 소유자 갑으로부터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생략하고 바로 을 앞으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원이 상속이 아니라 요란 말이고, 매매 교환 증여 등기원인 하고 소유자 을 요렇게 등기하는 걸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또는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 그래. 구별 잘해야 돼. 그럼 이쪽은 단독 신청이니까 아까 했지만 인감 증명하고 자 권리증 첨부 안 합니다. 여기는 공동 신청이니까 자 가야 돼. 자, 갑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받은 뭐가 있죠? 권리증이죠, 그죠? 등기 필정보 요거 제공해야 돼. 그리고 인감은 돌아가신 분 인감이 아니라 상속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첨부해요. 공동신청이니까. 여기 찾아 나와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자, 1의 보세요. 의를 잘 봐야 돼. 의. 자,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이라. 자, 줄 보세요. 등기 원인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이게 포인트야. 등기 원인 예컨대 매매, 증여, 교환 등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나 쉼표 그에 따른 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죽으세요. 상속이 개시돼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질을 승계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가름해서 등기 신청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의무자가 돌아가신 걸로 했죠, 그죠? 자, 거꾸로 권리자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이건 잘 안 나오지만 자, 매매를 했어요. 자, 이걸 요렇게 등기를 하기 전에 자, 이 사람이 1월 1일 했다. 사망했어요. 이쪽이. 등기를 여기 사망할 수도 있겠죠.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할 때 여기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이 상속인이 만약에 A다. 이것도 생략하면 하고 바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이렇게 상속인 앞으로 합니다. 이렇게 공동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 생략한다는 걸 조심해야 돼. 이게 이제 공동 신청. 자, 양가로 2번 등기 신청 절차.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동그라미 등기 신청인 땡땡. 등기 의무자 갑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갑의 상속인 A와 등기 권리자 을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며, 저 반대 잘라주고 등기 권리자 이쪽이죠. 을이 사망한 경우, 등기 권리자 을이 사망한 경우는 그 을의 상속인과 등기 의무자 갑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하여간 공동 신청이 포인트입니다.
자, 2번 줄거세요. 등기 원인 정보와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 자, 땡땡. 피상속인이 생전에 책이라 작성한 줄거세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등기 원인 정보로 제공한다. 그리고 또한 상속 등기와 달리 줄거세요. 공동이니까 등기 의무자 갑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신청 정보로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적으세요. 적고 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한다.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한다. 그걸 기억하고 3번은 지우고 필요 없고요. 양가로서 3번은 등기 실행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옵니다. 2번.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는 자 줄거세요. 상속 등기는 격려하지 않고 생략하고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그 상대방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상속 등기 생략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상속 등기 생략한다. 오른쪽 핵심 정리 와보세요. 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 박스 안에 그 왼쪽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걸 적으세요. 공동신청. 오른쪽이 상속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이야. 구별 잘해야 돼요. 왼쪽에 등기 원인은 자 상속이니까 피상속인 행한 법률행위 가로 열고 매매 등이죠. 등기 원인 매매야 매매. 근데 오른쪽 상속 등기는 상속이에요. 자, 등기 신청은 왼쪽은 공동 신청이죠. 공동 신청. 오른쪽은 상속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다음 등기필 정보 중요 표시.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죠. 쉽게 해서 권리증, 등기필증. 그러나 상속은 단독이니까 제공 안 합니다. X. 자, 그 점 이제 기억하고 맨 밑에 등기 실행 내려오세요. 자, 등기 실행 조심해야 돼.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갑으로부터 그 상대방 을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합니다. 그 밑에 상속 등기 분류 생략입니다. 생략. 상속 등기 안 합니다. 생략. 불효를 하지 말고 생략. 오른쪽은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거죠. 자, 그 밑에 2번에 기타 정리해서 1번 조심하면 1번 상속인자 동그라미 쳐. 상속인에 의한 등기가 공동신청일 때는 등기 의무자 갑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됩니다. 권리청. 그 점을 조심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 가등기 의무자 갑이라고 하죠. 갑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가등기 권리자를 위해 가등기에게 본등기 할 때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등기 권리자 앞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생략합니다. 자, 거기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위 신청 중요 표시하세요. 채권자 대위 신청.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오늘 마치면 뭐 좀 편해요. 그래도 두 번째 들으니까 훨씬 낫잖아요. 그죠? 자,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을이 병한테 전매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세 사람이 합의하면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중간 생략을 못 한단 말이야. 중간 생략 못 하니까 자, 요렇게 먼저 등기하고 요렇게 등기하죠. 이게 원칙이잖아. 그런데 을이 2등기를 안 해요. 을이 2등기를 안 하죠. 2등기를 안 하니까 2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 답답한 사람이 병이잖아요. 그죠? 또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자, 이 병이 이제 자, 요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죠? 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네.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예요. 자, 요 등기를 안 하니까 조심해야 돼. 이 등기를 병이 대신해 준다는 거야. 이게 제3자잖아.
제3자. 이걸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해요. 어제도 채권자 대위권 했죠? 채권자 대위. 3자가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위 말소했잖아요. 그럽니다. 병이 요렇게 등기를 대신해 주는 걸 이 사람이 이제 제3자죠. 이 사람을 채권자 대위권, 대위 채권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제3자지 등기 권리자도 아닙니다. 등기 권리자는 을이고 등기 의무자는 갑이야. 그럼 등기 신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죠. 자, 요렇게 등기를 자, 이 병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할 때는 요 사람이 병하고 갑이 공동 신청해. 이렇게를. 그럼 등기부 어떻게 되냐 하면 대위 신청. 소유자 갑이에요. 근데 둘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는데 요 등기를 을이 신청 안 하고 병이 해준단 말이에요. 병이. 그러면 이제 갑니다. 요 사람도 적어줘야 돼. 제3자 이름.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란 말이에요. 매매 소유자 을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안 긋고 여기 긋습니다. 이걸 중간에 크게 이렇게 못하게 이 사람 이름을 적어줘야 돼. 대위자. 자, 대위자 병. 여기 이제 대위 원인을 적어요. 대위하는 원인. 대위하는 원인. 자, 남의 등기를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대위 원인이 바로 요 자기 권리, 소유권 이전 채권권이죠. 요걸 적어줘. 이게 있어야 요걸 대신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이 등기를 대신 못해요. 길거리 가다가 엉뚱한 사람이 왔고 왜 남의 등기를 해? 말이 안 되지. 자기가 이제 남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이걸 피보전 권리라 그래. 자기의 권리를 보전할 게 있어야 요걸 대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조심해야 돼. 이 권리자가 을이고 의무자가 갑이라는 이 사람 제3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조심해야 돼. 대위자 이름을 성명 주소는 적어. 주민번호를 안 적어요. 왜? 좀 등기 권리자가 아니니까. 이거 자주 나온다. 그리고 등기를 하고 나면 보세요. 이 병은 권리자도 의무자가 아니니까 등기하고 나면 이 사람한테 등기 끝났다 완료 통지만 합니다. 등기 완료 통지해요. 그러니까 등기 필증 안 준단 말이야. 그 다음 을도 이 사람 신청을 안 했잖아. 신청 안 했으니 이 사람한테 소유자지만 등기 필정보 작성 안 해줍니다. 작성 안 하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요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고 등기 필정보 작성을 안 해. 왜? 엉뚱한 사람이 등기했으니까. 자, 하나씩 보죠. 채권자 대의 신청 잘 봐야 돼. 개념을. 동그라미 1, 의는 땡땡. 자, 하나 두 번째 줄이요. 이에 따라 법 28조에 줄것에 채권자 병이라거나 병은 자기 이름으로 병의 이름으로 채무자 을의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게 채권자 대위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채권자 대위 신청의 요건에서는 자, 기억 줄것에 기억 채무자 을에게 채무자 을에게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 돼. 신청권. 그 다음 미연에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땡땡 줄거세요. 이 채권자 병의 채권은 특정 채권, 지금 나오는 등기 청구권이든 일반 금전 채권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뭐 금전 채권이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든 따지지 않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3번. 대위 신청 절차 해서 동그라미 니은 내로 동그라미 니은. 자, 신청 정보 제공사항 줄거세요. 자, 신청서에 쓰는 거. 자, A 피대위자. 자, 대위다. 을이 피대위자라고 그래. 자, 병으로 봐서는 이 사람 피대위자죠. 대위 당하는 사람. 피대위자. 자, 피대위자 을의 성명, 주소, 줄거, 주민번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권리자 될 사람이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돼. 여기는 을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 근데 대위자는 주민번호 안 적어요. 그게 포인트야. 그 다음 비신청인 병이 대위자라는 뜻. 자, 동그라미 C 조심. 대위자 병의 성명, 주소만 적습니다.
그저 주민번호 X 여기 포인트야. 자, 대위자는 권리자가 아니니까 주민번호 안 적어요. 그 다음은 D 대위 원인 예컨대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리얼 대위 신청권도 대위 또 할 수 있어요. 땡땡 적으세요. 적으세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즉 병의 채권자 정도 채권자 대위권을 다시 대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요. 병은 또 이렇게 했으면 이 소유권이 이것도 안 해요. 이것도 안 합니다. 그럼 이 정의 병을 대위해서 이렇게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위에 또 대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저 4번 옵니다. 등기 실행. 자, 중요 표시하고 기억. 대위 신청에 등기할 때는 자, 줄 보세요. 대위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어. 대위자는 성명과 주소만 적고. 그 다음에 대위 원인 기록합니다. 대위 원인 소유권 이전 청구권 유지로 대위 원인. 자, 이 경우 줄었죠. 등기 명의는 피대위자인 채무자 을입니다. 을. 다음 리언 중요.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는 자, 줄거세요. 대위 채권자와 피대위자에게 둘 다에게 등기 완료 통지한다. 완료 통지한다. 완료 통지합니다. 완료 통지해요. 그거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필 정보 작성 안 해요. 자, 어디로 오냐 하면 양식 아마 195페이지 와보세요. 195페이지 맨 위에 양식 이름이 뭐예요? 대위 등기 완료 통지서죠. 그 접수번호 3456 밑에 아래 등기 신청에 대해 등기 완료되었습니다. 줄거 대위자 병 박병경이죠. 요겁니다. 대위자 병한테 완료 통지했어. 그 밑에 주소 있고 밑에 권리자 누구죠? 김갑동. 이 사람이 을이야. 을. 그리고 뚝 등기됐다고 누구한테 먼저 알려준 거야? 대위자한테 알려줬어요. 그 다음 피대위자 또 을한테도 알려줘야 되겠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97페이지.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 대위등기 완료 통지서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쭉 내려와서 한 중간쯤에 권리자 김갑동, 다음 대위자 박병동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대위 완료 통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같이 등기 완료 통지는 을과 병한테 둘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작성 안 한다? 등기 필정 작성 안 합니다. 거기 포인트예요. 자, 다시 원시로 돌아오세요. 거기에 채권자 대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어디로 오냐면 나머지 보지 마세요. 157로입니다. 자, 3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신청. 대리인. 자, 대리인 조심할게. 자, 대리인은 하나, 둘, 세 번째 줄 거세요. 자,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 불문합니다. 자, 자, 갑이 열과 이제 매매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중학생이고 중학생이라 하죠. 이제 못하잖아. 갑의 대리인, 갑의 대리인, 갑의 A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는 거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야. 대리인 B.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리인은 A, B 이렇게 돼. 아무나 할 수 있어. 아무나. 근데 우선 신청은 조심해야 돼. 이 전자신청 대리하려면 누구만 돼야 돼? 전자신청 대리 누구만 해야 돼?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가능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 자, 방문 신청할 때는 아무나 대리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신청할 누구만? 변호사와 법무사만 대리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제목에 줄거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돼요. 등기는 가능해요. 왜 그래요? 이게 채무이행이잖아. 채무이행입니다. 허용 땡땡 시고 예를 들죠. 이렇게 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해보죠. 자, 요걸 갖다가 자 A 법무사 아니면 A 변호사가 야, 이 두 사람을 같이 쌍방대리하는 거야. 한 사람이 쌍방대리해서 이 등기를 신청해 줍니다. 어차피 등기해 줄 채무이행이야. 그래서 A 법무사가 쌍방대리해서 등기할 수는 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필요 없고 다음에 6절에 등기 신청 및 필요한 신청 정보 에서 나머지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오세요. 2번에 신청인 기명날이 밑에 양가로 3번 줄 거세요. 전자표준에 동그랗죠.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건 땡땡 적으세요. 땡땡. 이것도 방문 신청이다. 이렇게 적어. 전자 신청이 아니야. 방문 신청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대법원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신청 정보를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가지고 내가 적어가지고 제출하는 거야. 이거는 전자 신청이 아니고 방문 신청입니다. 자, 읽어보죠. 동그라미 1번. 신청인이 자, 줄거세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가지고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산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줄거세요.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해가지고 등기소에 방문 신청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것도 방문 신청입니다. 출력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건 컴퓨터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서면을 출력해가지고 이거 들고 이제 등기소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걸 자 영어로 하면 e폼 전자 표준 들어가면 전자 신청이 아니다. 방문 신청이다. 그걸 기록해야 돼. 자, 뭐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오른쪽 오세요.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맨 위에 3번에 신청 정보의 기록 사항에서 자, 오른쪽 옵니다. 양가로 4번 신청인에 관한 사항에서 자, 동그라미 1번 신청인이 줄고 자연인일 때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런데 2번 법인의 경우는 자,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보세요. 명칭, 사무소지 줄거세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주민번호 안 적어요. 그런데 3번 조심. 비법인 사단 재단이야. 종중 문중이야. 얘네들은 명칭, 사무소자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음에 줄거세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어야 돼.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종중 문중은 자, 법인이 아니란 말이야. 법인이 아니니까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누가 대표자인지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아까 강조했죠. 채권자 대의 신청의 경우는 자, 누구? 채무자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적어야 돼. 왜? 채무자가 권리자니까 잘라주고. 그러나 신청인이 되리란 뜻, 병. 그 다음에 채권자 병은 뭐만 적어야 돼? 성명, 주소, 주민번호. 옆에 적어요. 주민번호 안 적어. 주민번호 X.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대위 신청하는 채권자 주민번호 안 적어요. 그 다음 밑에 6번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권리자별 지분 기록한다. 이게 이제 공유 지분이야. 공유 지분 잘라주고. 그러나 등기하고 합유인 때는 그 뜻만 기록합니다. 옆에 적어 합유 지분 X입니다. 합유 지분 X.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합유 지분 X.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5번 내려오세요. 등기 필정보 앞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그렇게 하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중에 표시하세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중에 표시해야 돼.
자,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이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걸 우리가 등기 필정이라고 그랬죠. 등기 의무자 거야. 자, 공동 신청할 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돼.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또 첨부해야 돼.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만 줄거세요. 공동 신청하고 그렇죠. 성소한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 권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하나다. 두 개. 지금 바로 해봅시다.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맨 뒤에 줄거세요. 자, 등기 의무자 성소한. 자,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 장 갑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분실했어. 자, 분실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인후보정을 이거 지금 안 합니다. 전 분실하면 뭐라 그랬어요? 분실하면 뭐라 그랬어? 확인서죠, 그죠? 확인서 받아라 그랬죠. 확인서. 자, 다음 장 갑니다. 동그라미.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오세요. 다음 페이지.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쉽게 분실한 경우야. 땡땡 적으세요. 확인서라고 하세요. 등기필 정보를 분실 확인서 세 군데 가서 받습니다. 자, 1번 갑니다. 1번. 등기 의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만약에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이야. 자, 줄거세요.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아. 이걸 확인조서 작성합니다. 확인조서. 공무원이 작성을 조서라 그래. 그 다음 동그라미 니은. 내가 등기소 가기 싫다. 그럼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면 돼요. 니은. 등기 신청인의 자 대리인 가로 열고 변호사나 법무사입니다. 요걸 줄여서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 의무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줄거세요. 확인 서면을 작성합니다. 확인 서면. 다음 마지막 티귿. 나는 변호사 법무사 싫다. 그럼 공정받으면 돼. 신청서 등 등기 의무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받으면 돼. 그러면 이걸 공정서면이라고 그래. 지금 말해 봅시다. 1. 확인조서. 2. 확인서면. 3. 공정서면. 요 세 가지 묶으세요. 기억, 니은, 디귿. 요때는 인감 첨부 한다. 인감 첨부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인감을 첨부해야 돼. 왜? 권리증을 분실했으니까.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을 제출할 때는 뭐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8번. 자, 줄거세요. 매매입니다. 동그라미. 매매. 요거 전번에 우리 매매할 때 배울 거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 증명 정보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뭘 기록해야죠? 실거래가 거래신고 필정에 기록된 거래가액을 적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자, 파란 색깔 반대 와야 돼. 각종 등기 신청번호에 왼쪽에 필요적 기록상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문제 나와요. 자, 왼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신청 근거 조항을 신청서에 기록해야 돼. 신청 근거 조항. 예컨대 법 제 65조 제 1호. 요거는 토지 대장 첨부한 거죠. 오른쪽에 안 적는 거 뭐야? 보존 등기 안 적는 거.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 맨날 나오는 거예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X. 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묶으세요. 용익 물건은 자 목범 지상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 목범. 지역권도 목적과 범위 요거 한 개 더 들어가죠.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요역지 표시. 성역지는 지우라 그래서 요역지 표시입니다. 요역지 표시. 그 세 개 목범 요역지. 전세권은 두 개. 전세금하고 범위.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통이 뭐야? 범위잖아. 범위. 왜? 1분지 전분지 적는 거니까. 다음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액, 채무자 잘라주세요. 채권액하고 채무자가 필수적이고, 만약에 객체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일 때는 이 저당권의 목적일 때는 그 권리 표시까지 잘라주세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등기할 때는 그 권리 표시, 요건 부기등기죠. 자, 공동저당은 필요 없고, 다음 동그라미 근자 저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죠. 최고액. 다음 채무자. 그리고 등기 원인이 근저당 설정계약이란 취지 잘라주고, 다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근저당의 목적일 때는 그 권리 표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 환매특약은 두 개 뭐죠? 환매특약은 매매대금하고 매매비용. 자, 임차권은 차임입니다. 차임. 오른쪽에 임의적 기재사항은 외우지 마세요. 필요적만 반드시 외워야 돼. 한 문제 꼭 나오니까. 자, 다음 페이지고 양식에서, 자, 보존 등기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보세요. 신청 근거 규정이죠. 신청 근거 규정. 보존 등기 신청서에만 적는 게 신청 근거 규정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메뉴의 제목.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양식 보세요. 부동산 표시란에 쭉 내려와서 매매 거래 신고 1년번호 적으세요. 거래 신고 1년번호 12345-2064- 다음에 적어. 거래 가액 3억 5천만 원. 반드시 기억해야 돼.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다음에 오른쪽 와보세요. 그 첨부서면에서 첨부서면 밑에 바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공동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를 적어줘야 돼. 그 등기 의무자 성명 이대백, 이걸 갑이라고 하죠. 갑, 매도인 갑. 등기 필정보. 그 다음에 비밀번호 12번 3126. 요건 이제 적어야 돼요. 요거는 항상, 자,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할 때 적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가죠. 그 4번에 이제 등기 신청 시 첨부 서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쭉 지나가세요. 171페이지. 메뉴의 4번.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 이건 기억합시다. 신청인의 주소 정명 정보야. 자, 등기 권리자 거 정리해. 등기 권리자. 자, 등기부에 새롭게 등기명이 되는 차가 동그라미 좀 치세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즉 매수인의 주소 정명 정보하고를 제공한다. 그런데 다만 이걸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정명 정보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권리자만 주소 적는 게 아니고 의무자도 주소 정명 정보 제공해야 돼요. 다음 5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정면. 요건 등기 권리자 거예요. 권리자. 두 번째 줄이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없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정명 정보를 제공해야 돼. 자, 그 밑에 좀 외워줘야 돼.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어디서 부여하느냐 가끔 나와요. 등록번호 부여기관. 자,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이 사람들은
국장이 지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냥 국장이 지정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없는 제외 국민이야.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대법원 등기소 등기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 다음 법인입니다. 법인. 자, 법인은 항상 주된 사무소 나와야 돼. 본점. 주된 사무소, 즉 회사는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제외 국민하고 법인은 등기관이 줍니다. 등기관이. 그런데 그 밑에 법인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종중, 문중은 설립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 아무데나요. 아무데나. 만약에 안동에 있는 종중은 제주도 가서 받아도 돼요. 왜냐하면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데나 시장 군수구청장. 요걸 많이 내요. 어떻게 내냐면 그냥 뭐 경상북도 시장 군수구청장 이러면 안 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장 군수구청장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 외국인이야. 외국인은 그냥 깜동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국인은 오로지 체류지입니다. 체류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합니다. 자, 먼저 외울게. 두 번째, 제외 국민하고 법인은 자,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등기관. 그런데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등기관이고, 법인은 본점 주된 사무 소재지 등기관이야.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자는 아무데나 시장 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체류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장이 부여한다. 자,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8번에 인감증명. 자, 오늘 인감까지 갑시다. 인감증명. 자, 총회 표시해서 인감증명. 1. 줄거세요. 방문 신청할 때만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할 때만 제출한다. 방문. 그래서 1번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 안 합니다. 조심해야 돼.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증명 제출 안 해요. 왜냐하면 전자 신청하면 스캔을 떠야 돼. 인감 스캔 떠지던가요? 안 해보셨죠? 인감증명 스캔이 안 떠져요. 번져버려. 그래서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제공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사용자 등록하잖아. 그래서 그걸 기억합니다. 인감은 등기소에 직접 방문 신청할 때만 첨부하는 거고, 전자 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 안 해. 왜? 그 스캔을 뜰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양거리 2번 내려옵니다. 이제 요걸 봐야 돼. 인감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요게 이제 8개가 있는데 우리는 3개만 외우면 돼요. 나오는 거. 자, 1번이 가장 중요해. 1번 줄거 소유권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이게 가장 어려워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현재 쉽게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야. 소유자가 의무자일 때 소유자의 인감증명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야. 소유자. 자, 보세요. 예, 기억.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가 누구야? 소유자죠.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할 때도 말소 소유자가 의무자죠. 소유자. 왜? 말소 당하는 사람이 소유자잖아. 그 다음 지상권 설정 등기도 소유자가 의무자죠. 또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소유자가 의무자야. 이럴 때 소유자의 인감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의무자가 아닐 때는 제출 안 해요. 니 놓으세요. 자, 맨 오른쪽에 보면 저당권 이전. 저당권 이전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야? 저당권자잖아. 제출 안 해요. 그 다음 저당권 말소는 누가 의무자야? 저당권자죠? 제출 안 해.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저당권자죠.
저 지상권 목적 저당권 등기는 지상권자가 의무자잖아. 이럴 때는 인감 첨부 안 합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해요.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소유자의 인감 적용입니다. 이게 가장 많아요. 그 다음 2번 중요 표시. 소유권 동그라미 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할 때 소유자인 가등기 명인의 인감입니다. 조심해야 돼.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말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을이 정확하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거 말소할 때는 이거 말소는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니까 을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돼. 그 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은 조심. 자, 잘 보세요. 소유권자가 아닌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원칙은 첨부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줄거 아까 했어요. 등기필 정보 없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아까 확인서 받았죠? 확인서 받았으니까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 첨부해야 돼.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갑니다. 기억 보세요.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자 제공한 경우는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급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소유자가 의무자 아니니까. 다만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필 정보를 멸실해서 아까 세 가지 어디 갔죠? 확인조서, 확인서면, 공정서면 받았을 때만 인감을 첨부합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나머지는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면 6번만 해요. 6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줄거세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입니다. 상속인 전원이야. 상속재산 협의 분할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자, 줄거세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은 상속인 중 한 명이나 빠지면 무효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나지 않으면 협의서가 무효야. 자, 고로 전원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어디로 오냐면 오른쪽 양가로 4번 옵니다. 인감증명 제출 안 하는 거. 자, 동그라미 1번이죠. 국가하고 지자체입니다. 국가하고 지자체는 인감 자체가 없어요. 국가하고 지자체는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1살짜리 애는 인감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 인감 제출해야 돼. 1번 법정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등기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첨부합니다. 조심해야 돼. 미성년자의 인감 첨부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즉 무능력자의 인감을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법정대리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돼.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법상 인감을 첨부해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에 그 6번. 자, 1번에 유효기간은 3개월은 기억해야 돼요. 3개월. 몇 개월이요? 3개월. 자, 줄었습니다. 인감증명 유효기간은 등기신청 종료 불문하고 줄거세요. 발행한 날로부터 3개월 내야 돼. 발행하면 또 3개월. 자, 이번에 줄거세요. 매도용 인감증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 팔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이에요. 자, 왜 매도용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 인감대를 한번 가보셨어요? 그죠? 그러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딱 한 개 물어보잖아. 그런 거 안 물어보죠, 그죠? 혹시 매도용 아닙니까? 그걸 물어봐요. 두 개죠, 그죠? 뭐냐? 자동차 파는 겁니까? 집 파는 겁니까? 매도용은 반드시 매도용 인감을 사용해야 돼. 다른 용도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매도용 인감은요 중간 생략 등기를 받아요. 매도용 인감은 여기 매수자 있죠? 매수인
이름을 다 적어야 돼. 매수인이 10명이다. 10명 다 이름 적어야 돼. 그래서 매도용은 반드시 매도용만 돼요. 그겁니다. 자, 2번. 매도용 인감증명 중요 표시. 자, 인감증명서가 동그라미 매매를 원인으로, 이게 포인트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기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 줄거세요. 부동산 매수자란에, 그 인감에 매수자란이 따로 있어요. 매수자란에 매수자 성명 가라니까 조심. 매수자가 10명인 경우는 매수자 10명 모두 표시해야 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 만약에 매도자가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이 100명 다 못 적는단 말이야. 여기는 한 명만 적고 나머지는 별지에다 다 적어야 돼. 자, 그게 매도용 인감증명입니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적은 매도용 인감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중요. 자, 요 매도용은요, 다른 데다가 전용 사용할 수 있어요. 매도용인데 뭐 저당권 등기나 매도용인데 지상권 등기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매도용으로 전용이 안 돼요. 그건 기억합니다. 3번 매도용 인감증명일 경우는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어. 매수인 이외의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왜? 매수인이 다르니까. 자, 그러나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써먹을 수 있어. 전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따라서 사용 용도란이 가등기용으로 기재된 인감을 근저당 설정 등기용으로 첨부할 수 있고, 또는 거꾸로 매도용 인감증명을 지상권 설정에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용만 용도를 지켜야 돼. 다른 것은 용도 안 지켜도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다음에 이제 9번에 매매 목록은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오늘 마치고 목요일 금요일은 인강을 좀 들으시고, 자, 월요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